자, 어제 셀비온 분명 어느 정도 공시가 나온 이후에 하한가를 갔다가 하한가 풀리고 밑꼬리를 강하게 달리면서 어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4.52% 정도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 일일비하지 마세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나 이 셀비온 주가에 대한 뭐 정보로 보나 공시 내용을 어제 분석했던 내용을 보나 이거는 앞으로 기대감을 더 만들 수 있는 재료지 절대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만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또 오늘 우리 일단은 외인과 기관들이 뭐 매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제 살펴볼게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한국 IMC에서는 현재 10시 기준으로 해서 이런 강력한 매수량들이 계속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매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매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외국계 자금들이 이 저점 바닥 구간에서부터 계속 또 물량을 좀 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들이 또 뭐 매수한다, 개인들이 저점 매수한다 하는데 이 단계에서 이 개인들의 매도도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늘 이 하락에는 절대 속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제 공시 내용이야 다들 제가 어저께 한 번 더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공시 내용은 일단 패스하기로 하고요.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보다 그러면 과연 셀비온 주가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사실 셀비온 같은 경우는 그 전의 흐름을 볼 때 결국에 주가의 상승을 좀 이끌어왔던 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개인들의 물량들이 이런 자리에서 계속 매집을 어느 정도 고점에 물려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주가를 의도적으로라도 내리면 이 개인들의 기존 주주들의 물량들이 이런 데서 다 손절이 나가요. 손절이 나가거나 이렇게 잘 들고 있던 사람들의 매도세가 나가고 오히려 개인들의 물량들이 이제 신규 물량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게 사실 심리적으로 뭐냐면 결국에 사람들이 야 이게 지금 주가가 과연 내려올 때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걸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혹시나 이거 진짜 하한가까지 갔다가 주가 추가적으로 더 눌립니다 지금이라도 또 고점에 물려서 개고생하는 거 아닐까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셀비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른 그 어떤 종목들보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 때 이 고점과 이 저점을 이어봤을 때 제가 이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내려온다고 정확하게 0.618 구간에서 걸쳐서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짧게 보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0.5 구간에서 걸쳐서 반등은 저는 무조건 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저점은 절대 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상승에 대한 파동 뒤에 다시 나오는 조정 구간이 떨어졌다. 또 최근 이 상승에 대한 파동에서도 주가의 가격이 올라올 때 오히려 RSI가 떨어지는 고점에 대한 시그널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바로 이런 셀비온이란 말이죠. 그만큼 제가 앞으로 이 기술적인 판단과 또 기술적인 타점들을 정확하게 잡으면서 이 셀비온 함께 이끌어 갈 거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마음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걱정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건 없어요. 우리가 정확한 타점을 내가 이제 어떻게 잡아 나갈 수 있을까?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중요하고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 정확한 타점들 저희 구독자방에서 함께 같이 이런 실시간 대응이나 타점들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셀비온 아직 못 오신 분들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명 셀비온이라고 저에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셀비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또 매수에 대한 타점 위주로 우리가 저점 매수에 대한 타점 혹은 고점 매도에 대한 타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다양한 종목들을 좀 같이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정말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준비했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는 어느 정도의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셀비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확하게 또 셀비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을 같이 이끌어 갈 거니까 너무 걱정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 보시면 또 링크가 있어요. 설문지 링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이런 신규 매수 타점을 좀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종목명, 평단,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피드백 다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셀비온이라고 저기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 가지 더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이 차트를 좀 보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최근 이 저점 바닥부터 저는 무조건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은 이제 이렇게 나올 거라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의 분명한 상승과 조정 구간들이 계속 나올 거고, 또 여기에서의 다이버전스에 대한 개념과 이런 상승 추세 안에서 이런 파동을 계속 그려나가면서 주가는 올라갈 텐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타점, 또 이 정확한 타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수의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비온 관련된 타점들은 제가 저희 구독자방에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셀비온이라고 저에게 문자 종목명 남기시면 되겠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락장에서 또는 하락장에 대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스피 또는 나스닥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월 31일에 분명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17년도 그 코로나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 거의 2896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네.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갈 때,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현물을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 다른 또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있을 금리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슈들, 또 불확실성들, 또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뭐 엔비디아 H20 칩을 어떻게 한다? 지금 뭐 개발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으로 막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딥시크 터졌을 때도 보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장들을 우리가 좀 볼 때 결국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건 현물 투자의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고점에 대한 구간들, 앞으로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 합시다. 지수.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 때,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매수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든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해지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의 숏이라고 하죠. 이 숏 물량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좀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